그러다 보니 삼성이 5G, 6G에 관심을 갖고 드라이브를 건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뭐 더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의 학교와 제휴를 하고 기업들과 제휴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의 기업들과도 제휴를 하고 인도와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그 일본과 인도를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5G 망을 뭐 스테이지 X랑 손잡고 삼성이 좀 한다고 해도 삼성 당장에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런데 이 망을 만들어 놨을 때 6G로 넘어갈 때 그 망이 쉐어가 되는가, 호환이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호환이 된다고 하면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미래에는 벌 수 있잖아요. 내가 미리 깔아놓고. 근데 이게 호환이 된대요. 호환이 될 것 같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깔아놓고 미래에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텐데,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냉전 내지는 이제 탈세계화로 간다는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또 나아가서는 G7과 브릭스가 서로 단절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우방 국가들 위에 이게 다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다 우방 국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군사협력 동맹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오커스예요. 영국, 호주, 미국. 요 세 개가 오커스라고 묶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쿼드라고 하면은 인도,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해서 묶어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한국도 넣어서 쿼드 플러스로 만들고 싶은 게 미국의 생각인데, 일본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죠. 일본이 이제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 입김이 좀 약해지니까 한국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한국도 사실 선뜻 들어간다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간 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미일이 요새 공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 막아놔야지 중국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올 수 있는 루트들을 이쪽으로도 막아놓고 이쪽으로도 막아놓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나토 하면 유럽 국가와 미국에다가 캐나다까지. 그럼 여기도 이제 못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쪽에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면서 미국 무기들 다 갖다 놓고 중동을 지키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까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이쪽 라인까지도 그게 싹 만들어져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에 이집트가 IMF 구제금융 받았거든요. 일단 IMF 구제금융 받았으면 친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막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수혜주나 통과 못하고 하니까 이집트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지금 더 힘들어져서 IMF에서 구제금융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단까지 해가지고 사우디에서 여기가 이제 그 미국이 새롭게 중동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대들을 파견을 한다거나 뭔가 군사 동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지구 위를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구 위를 입체적으로 봐서 이 위에도 쫙쫙쫙쫙 저궤도에서 올라가고 여기도 쫙쫙쫙쫙 다 올라가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디론가 가려고 해도 이미 내 레이더방에 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 그럼 쫙 키워가지고 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더 널리 확장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이 같이 하려고 하니까 중국 못하게 하느라고 지금 반도체 제재 가하고 못 따라오게 지금 계속 격차를 벌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최근에 통신 강국이 핀란드나 스웨덴이거든요. 근데 이 스웨덴이 또 나토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러면 나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거 얘네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일본, 인도 이런 데 갈 수가 있겠죠. 캐나다, 미국은 뭐 또 자기네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는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3년 전에 아니 자꾸만 호주를 노크를 하더라고요. 호주를 노크를 하는데, 호주를 노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제 오커스를 뚫는 거구나 이런 관점에서 봤던 거예요. 호주가 뚫리고 폴란드가 뚫리면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영국과 미국으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미국이 만들었던 이 최첨단 무기를 이제는 최첨단 무기가 아닌 게 돼버렸지만 그걸 이제 한국이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고, 미국은 더 지금 현재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던 거고, 5G, 6G도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이제 뚫고 나면은 그때부터 한국 주도하에 쏘고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또 막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실제로 쿼드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5G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신흥 기술 표준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빼고 가겠다. 그러면 이게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이런 거 고대역 하겠다. 삼성전자는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지금 일본을 살려야 되거든요. 미국은 일본을 살려야 되는데 일본 너무 고령화가 돼버려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일본의 많은 유명했던 회사들이 사라지거나 뭐 하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경쟁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봤을 때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거는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뭐 로봇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반도체를 많이 빼앗기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거기다 이제 정부가 치포 동맹이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 대만, 일본, 한국 이 네 개의 국가가 치포 동맹을 맺고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자라는 건데 한국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도와준 사람, 내가 다시 좋아졌을 때 내가 제일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있고 제일 힘들어서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힘이 세졌을 때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힘이 제일 세진 상태에서 누구 먼저 도와주시겠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 도와준 사람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랑 싸움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러붙은 대만이랑 일본부터 가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반도체를 원래 일본이 반도체를 하던 거를 한국이 뺏어온 건데 다시 일본한테 일부 가고 있다. TSMC 일본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근데 한국은 반도체 아니어도 지금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 반도체 패권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원전도 있고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지금 한국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이제 통신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좀 내려놓고 5G, 6G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연초에 삼성 리서치 센터 가서 삼성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거시경제나 이런 부분들 이제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거 상황에서 반도체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겠다. 왜냐? 미국이 대만이랑 일본을 살려야 되는데 대만 할 줄 아는 게 반도체밖에 없고 일본도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얘네들한테 집중해주고, 거기다 한국이 너무 반도체에 대한 패권을 세게 가지고 있으면 미국은 지금 한국가에 너무 이렇게 치중하는 거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급망 다변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배분을 해주는,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계속 벌려면은 어디에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정부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서로 이제 같이 협력해서 그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이 5G, 6G 영역에서의 새로운 동력을 찾은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은 5G, 6G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